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20대 여성입니다. 먹는 것부터 그날그날 패션까지 하루에도 여러 번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데요. 여러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사진을 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팔로우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전부터 모르는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저에게 만나자는 이야기와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도 가득합니다. 그 사람의 SNS에 들어가 봤지만 사진도 한 장 없어서 신원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정말 불쾌한데 이 사람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SNS 하시죠. 보다 보면 이제 팔로워가 많은 이제 SNS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종종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불쾌한 내용이 많은 SNS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된 건데,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에 SNS가 좀 많이 발달을 하면서 뭐 오픈 채팅이라든지 지금 그렇죠. 이런 인스타라든지 이런 경우에 누구나 볼 수 있어서 거기에다 메신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내는데 사실 이 네. 보내는 게 어떤 관심을 넘어서 좀 집요하게 계속 뭐 사적으로 만남을 그렇죠. 요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SNS의 순기능도 굉장히 많지만 이번 상담자분이 남겨주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참 뭔가 부작용이다라는 이제 생각도 들면서 궁금하신 점들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좀 하나하나씩 짚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이제 하루에도 이 메시지를 보내는 이 상대방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스토킹으로 이게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최근에 통과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스토킹이라고 하는 정의 규정을 뒀는데 이 정의 규정에 의하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서 상대방의 불쾌감이라든지 모욕감, 어떤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네. 예시 규정에 뭐 계속 집에서 지켜본다든지 따라다닌다든지 어떤 우편이라든지 영상 매체, 어떤 핸드폰을 통해서 계속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이렇게 이러한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보시면 사실상 주기적으로 어떤 문자를 계속 만약에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속칭해서 스토킹 방지법상의 스토킹에 적용이 될 것으로는 보여져요. 근데 다만 이 스토킹 방지법은 4월에 통과돼서 시행이 한 10월 정도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 상태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스토킹에 관한 이제 법률안이 통과가 됐고 시행 예정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10월 정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게 이미 지금 이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곧바로 이제 적용될 수 없다라는 좀 한계점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본다면 사실은 스토킹이 성립될 여지도 있겠지만 그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러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다른 이제 궁금증을 제시를 해주신 것이 성적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메시지였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처벌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성적인 어떤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온 경우에는 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대상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사실상 지금 이런 성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어떤 혐오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상 매체를 통해서 계속 상대방한테 보내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안에서 문자에 만약에 그런 어떤 성적인 그다음에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계속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성적으로 뭔가 모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든지 아무튼 성적인 그런 발언이 메시지로 이제 계속 온다면 이제 성폭력 특례법상 이제 적용을 받아서 사실은 이제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지금 상담자분도 그러한 내용들을 잘 이제 수집을 하셔서 충분히 고소를 하면 이 상대방을 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계속해서 이 상대방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상담자분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될 상황이 될 텐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 뭐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만약에 성적인 메시지가 없이 다른 뭐 어떤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보냈다라고 할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에도 네. 해당 사항에 대해서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문자를 계속 보내서 너 뭐 예를 들면 조심해라. 너 밤길 조심해라.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공포심이라든지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으로 만약에 문제가 의율이 된다고 하면 해당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도가 좀 가볍다고 하면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벌금을 구형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 약식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 만약에 이 사안들이 상당히 반복되고 상당히 내용도 문제가 상당히 중하면서 주변에 어떤 여러 여건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뭐 기소 가능성이 좀 많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상담자분께서 충분히 이 상황을 문제 삼고자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이제 상황인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 별개로 두고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사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해서 나중에 수사기관이 뭐 벌금을 구형했다든지 아니면 형사법원에 정식으로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물질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형사고소를 하고 형사고소는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거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내가 이 정도의 손해를 받았으니까 돈을 물어줘라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형사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 뭐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좀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받는 거는 형사 절차의 합의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민사적인 어떤 손해까지 다 합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합의서를 쓸 때 문구는 좀 달라져야 되겠지만 그걸 좀 유념을 하셔서 뭐 형사에 대한 합의만 해줄 것인지 아니면 민사적인 것까지 다 합쳐서 합의금을 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의서를 써줄 것인지를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담자분이 지금 굉장히 좀 불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고소도 진행하시는 것과 별개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